어느 날 나는 철저히 일상적인 일주일을 보내고 있었다. 학교 과제와 아르바이트로 꽉 찬 일정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친구들과 주말에 특별한 무언가를 해보기로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가끔씩 떠돌던 특정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수년 전 그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로 몇 가족이 이사를 떠났고 이후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곳이었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깊어가는 가을밤은 유난히 차가웠고 붉게 물든 나뭇잎들은 발 아래서 바스락거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나와 친구들 총 5명은 각자 손전등을 준비해 폐가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오래된 집은 정말로 외부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칠이 벗겨진 외벽과 깨진 창문 그리고 누군가의 발자국이 전혀 없는 앞마당은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더욱 으스스했다. 벽에는 누군가의 낙서 같은 자국들이 있었고 가구들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뒤엉켜 있었다. 종종 어디선가 문이 삐걱거리거나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묘한 불안을 느꼈다. 집안을 돌아다니던 중 우리는 좁고 어두운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그곳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래층은 지하실이었다. 이상하게도 지하실은 비교적 최근에 사용된 듯한 모습이었다. 캔 음식과 물병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녹슨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하실 한편에 놓인 낡은 일기장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서 오래도록 살았던 듯한 기록이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의 기록처럼 보였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상황은 기묘해졌다. 일기장은 집안에서 일어난 수상한 소음과 밤중에 들리는 알 수 없는 속삭임 그리고 누군가를 급하게 피신시키려는 것 같은 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지하실의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멈춰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손전등 불빛마저 이상하게 흔들리며 불안정해졌다. 그때였다. 지하실의 외부로 연결된 창문에서 휙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허둥지둥 지하실을 빠져나와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뒤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숨을 헐떡이며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집 안의 모든 문이 스스로 닫히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재빨리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벗어나자 차가운 밤 공기가 우리를 반겼고 부서진 달빛 아래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사실인지 환상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 경험이 어쩌면 단순한 장난이었을 수도 아니면 혹시 모르지만 정말로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들리는 속삭임이나 바람 없는 날 울리는 문소리를 들을 때면 그 집에서의 경험이 다시 떠오르곤 한다.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그저 호기심에 방문한 그날 밤 이후 우리 모두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했지만 최근 들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등학생으로서 일상적인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최근 학교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이상한 경험들로 인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민지가 최근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학교를 몇 주째 결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마치 누군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혼자 있을 때마다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수지는
민지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의 집은 마을 끝자락 숲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지가 도착했을 때 민지의 부모님은 마을을 잠시 비웠고 민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문을 두드렸고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집 안은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민지에게 학교에서의 생활과 그간 놓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민지의 머리는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요즘 밤마다 악몽을 꿔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나를 쫓아와. 항상 같은 꿈인데 내가 도망치려고 해도 그 여자는 날 잡으려고 정말 열심히 따라와. 그리고 그 여자는 이 집의 거울 속에 있는 것 같아. 수지는 놀라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 한쪽 벽에 걸린 큰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거울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음산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괜히 소름이 끼쳐 수지는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난 그녀가 진짜로 내 방 거울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어.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 수지는 민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무척 두려워하는 것을 느꼈고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민지의 방에서 함께 잠을 청하기로 했고 침대, 머리맡에는 불을 켜둔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수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듯한 낮은 속삭임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고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다가 문득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어떤 그림자가 희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거울 너머의 세계에서 누군가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쫄아들었지만 민지를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민지야, 일어나봐. 수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눈을 뜬 순간 그녀도 거울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소녀는 당장 방을 나가기로 마음먹고 서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무언가에 의해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존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에서부터 냉기가 뻗어나와 방 안을 휘감았고 이제는 거울에서 그녀의 속삭임도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 그 순간 수지는 민지와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아. 너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 뿐이야.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민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우린 꼭 해낼 거야. 여길 나가야 해. 그러던 중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여행 중이라 집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지만 분명 누군가가 다가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두 소녀는 거울을 등지고 방을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문이 갑자기 스르르 열렸고 저 멀리 복도 끝에 민지의 엄마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꿈에서 본 그 여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민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아니야. 도망쳐야 해. 두 소녀는 용기 내어 방을 뛰쳐나갔고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그림자는 찰나의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며 수지는 민지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와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치며 두려움에서 해방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은 새벽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서서히 동이 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누르는 듯한 공포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의 가족은 집의 거울을 모두 치우기로 결정했고 민지는 천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거울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지만 민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때때로 혼자 있을 때
여전히 그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처음 거울 앞에서 마주했던 그 존재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낡고 버려진 집이 있었다. 이 집, 검은 집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지 말라는 금기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주민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았지만 소문의 시작은 불분명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사건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이들은 소박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족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이유 없이 실종된 것이다. 경찰은 수색을 벌였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어머니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무언가와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딸은 점점 어머니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집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고 혼자서만 속삭였다. 그녀가 내뱉은 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의 나열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집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이후로 그 집을 시간이 흘러 그 집은 버려졌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위기를 잘 모르는 대학생 둘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여행을 떠났다가 이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마을의 전설을 듣고 검은 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나의 흥미로운 경험이라 생각한 그들은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문은 쉽게 열렸다. 어쩐지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기에는 너무도 쉽게 열려서 두 사람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집안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고 먼지로 덮여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천천히 집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실을 지나 주방을 둘러보다가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휘어거렸고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왔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고 그들은 가장 가까운 방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낡은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있는 일기가 있었다. 학생 중 하나는 호기심에 그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일기는 그곳에 살았던 딸의 것이었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그녀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그녀가 밤마다 들었다는 이상한 소리와 그녀를 지켜본다는 눈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그가 돌아왔다. 나는 도망칠 수 없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학생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 다른 학생은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뒤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름이 끼쳤지만 단순히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하며 친구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방문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 문은 다른 문들과는 달리 묘하게 더 무거운 느낌이 들었고 학생들이 힘을 주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차가운 기운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림자가 분명히 느껴졌다. 두 학생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도망쳐 나갔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야 서로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마을 노인에게 그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을 때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은 오래 전부터 원한이 서려 멀리해야 할 곳이라며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학생들은 이후로 검은 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후로 검은 집에 대한 소문은 계속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 집은 단지 과거의 끔찍한 사건의 기억으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하지만 용감한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괴이한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